지금 일본은 엑스포 붐이 일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사람들에게 정말 절박한 것은 바로 쌀값 폭등이 아닌가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올랐냐 하면 농림수산부월 2025년 기준으로 전년 대비 104% 상승했다고 합니다. 일본은 해외 쌀에 킬로당 341엔, 즉 400%라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관세가 붙은 한국 쌀이 일본 쌀보다 더 싼 상황이죠. 덕분에 아동급식에서 쌀이 사라지고 가정집에서 쌀을 훔치는 절도까지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일본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게 과연 해결은 될까요?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일본의 상황과 역사를 짧게 돌아봐야 합니다. 일본은 산지가 많고 농지가 협소해 대규모 기계화 농업이 어려운 나라라고 하지요. 혹시 산미 증식 계획을 아시나요? 1920년대부터 1944년까지 몇 차례에 걸쳐 조선을 시골려 공급지로 만들려던 정책인데요. 이 사건의 배경이 일본의 만성적인 쌀 부족 문제였습니다. 1917년 1차 세계대전의 흐름에 올라탄 일본의 경제는 급성장했고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쌀의 소비량이 늘어났지만 자연환경 및 농업기술 문제로 인해 식량 생산은 부족한 판에 젊은이들은 죄다 도시로 몰려가서 농사 지을 사람이 없었죠. 이 와중에 1918년 일본이 연합군의 요청으로 시베리아에 군대를 파견하면서 군량미를 대거 반출했고 이때 상인들이 쌀을 매점매덕하면서 쌀값이 폭등했습니다. 1918년 7월 23일 이에 화가 난 도야마현 우오주시의 주부들이 쌀 반출 중단과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시위를 시작했는데 이게 일본 1도 3부 38연으로 퍼지면서 각지에 폭동으로 이어졌죠. 이를 다이쇼 쌀소동이라 부릅니다. 결국 이로 인해 데라우치 마사사케 총리는 물러나야 했고 이후 정부는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조선에서 쌀을 공급한 것이죠. 물론 조선에서 나온 쌀로 일본의 식량 자급 사정을 개선한 것이므로 조선인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졌습니다. 이렇듯 쌀은 일본의 정치와 밀접한 관계를 띠고 있습니다. 그것도 꽤 복잡한 형태로 말이죠. 일본 정치의 특성을 들자면 지역의 대표성과 세습을 들 수 있습니다. 한 정치가가 지역을 대표하고 그 지역구를 물려주면서 대표성을 세습하죠. 한 예로 야마우치현은 아베 간, 기시노부스케, 아베 신타로, 그리고 아베 신조로 완전 세습이 이루어지는 지역이었지요. 현재는 요시다 신지 의원이 이 지역의 국회의원인데 이는 아베 전 총리가 자녀가 없기 때문이며 그나마 아베 전 총리의 부인인 아키의 승낙을 받는 형태였다고 하니 얼마나 정치가 폐쇄적인지 짐작이 갑니다. 이렇게 지역구의 대표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국회의원이 지역의 이권을 대표하기 때문인데 현재 일정당인 자민당의 지지도가 높은 곳은 대부분 농촌 지역이라 자민당은 정권을 잡기 위해서 농가의 이익을 우선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1970년대부터 일본 정부가 실시한 쌀 생산량을 일부러 줄여 가격을 방어하는 간반 정책이죠. 이런 정책이 실시된 이유는 명목상은 식량 주권 독립인데 사실 식량 주권이 중요하긴 합니다. 다른 나라의 식량 생산 사정에 국민들의 밥줄을 걸 수 없지요. 문제는 이런 정책이 자국내 국민들의 권리만 위해서가 아니라 핵심 이해 지역인 농촌의 유권자를 위해서 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까딱 잘못하면 식량 부족이 일어나기 쉬운 형태라는 거죠. 즉 지금 일어나는 쌀 부족 문제는 일본이란 국가의 시스템 문제가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1993년 일본에서 헤이세이 쌀 소동 사건이 터집니다. 1991년 6월에 필리핀의 피나투보 화산이 폭발하면서 강우량이 늘고 기온이 내려가는 바람에 쌀 생산량이 2~3%나 폭락했었죠. 이러자 일본에서는 벼를 대량 재배했지만 이듬해에는 흉년이 드는 바람에 쌀 98만 톤이 남아돌았습니다. 이 와중에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농업 현비로 인해 쌀 시장을 반드시 부분 개방해야 했기 때문에 여러모로 농촌에는 안 좋은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인지 94년 7월 18일에 벌어진 제40회 중의원 선거에서는 자민당의 의석수가 52석 감소하여 과반 확보에 실패하고 이후 호소카와 모리히로가 이끄는 비자민당 연립정권이 출범하죠. 그만큼 농촌의 이익은 선거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부터 일본 정부는 지속적으로 생산량을 규제하기 시작하며 농업 부흥을 명목으로 6조 원에 달하는 정부 보조금을 살포하죠. 여기서 주요 수혜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는 농촌 지역에서 지지 기반이 탄탄한 자민당, 그리고 자민당의 주요 후원 세력인 일본 전국농업협동조합, 이하 JA입니다. JA는 자금 등의 지원만이 아니라 농촌의 지표력을 무기로 정치인들을 흔들었는데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JA가 일본 내 농업 유통을 독점하는 조직이라 이곳을 거치지 않고 거래하면 농업에서 퇴출될 정도로 힘이 세기 때문이죠. 이런 JA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식량의 가격은 93년 이후 적정 수준이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우수한 농산물을 바탕으로 한 식량 주권 확립이라는 미명하에 말이죠. 다만 이런 흐름에 반결된 정치인이 있었어요. 2013년 아베 총리는 농협개혁,
즉 농업민영화를 추진합니다. 내용은 JA의 감독 권한을 박탈하고 지역 농업의 자율성을 높이는 것인데요. 개혁을 통해 법인이 농지를 임대해서 농사를 짓게 하면 물론 외부 자본의 투입도 허용이 됐죠. 이는 금융까지 틀어진 JA의 독점권을 부숴서 자민당이 끌려다니는 구조를 깨려는 시도였습니다. 당연히 JA의 카르텔을 깨는 이 정책은 JA는 물론 농촌표 의존도가 높은 자민당 내 일부 파벌에 강한 반발을 불러오죠. JA는 아베의 개혁을 농촌 말살 정책이라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일부 지역은 자민당 후보에 대한 조직적 지지 철회 움직임도 보였죠. 아베는 이에 굴하지 않고 2015년 JA 중앙회의 농업 감독 권한을 박탈하고 JA의 금융 업무, 즉 은행 등을 분리 개편하는 법안을 강행합니다. TPP 협상을 통해서 외국살 관세가 최고 778%에서 400%대로 내려온 것도 바로 이때죠. 하지만 이때 아베가 JA를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민간에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즉 민간 통제 수단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리고 2021년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국정수습 미흡 및 올림픽 흥행 등의 문제로 인해 아베 총리가 퇴진하고 스가 총리가 취임하면서 정책 방향에 변화가 생깁니다. 자민당의 주류 파벌은 농촌의 안정적인 표심을 다시 얻기 위해 JA와의 관계 회복을 적극적으로 시도했죠. 이후 다시 농업보호정책이 강화되었고 정부가 생산량을 조절하면서 보조금을 안겨주는 구조로 되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일본에서 쌀값이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하죠. 왜 2023년일까요? 일본의 쌀값 상승은 온갖 음모론에 휩싸였습니다. 인상 이유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외국인들이 쌀을 많이 먹어서라는 기사가 나왔지만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런 주장들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버렸고요. 폭염과 자연재해로 인해서 수확량이 감소했다는 말도 있었지만 정작 현지 농가라던가 옆나라 한국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결국 남은 이유는 정부 정책의 실패 또는 정부와 JA의 유착밖에 없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 음모론이 돌고 있는 거죠. 농민과 지역표를 지키기 위한 정치적 타협이 가격 유지 및 상승을 유도하는 상황에서 수급이 일시적으로 주춤하자 폭등으로 이어졌다고 말이죠. 게다가 이후 흐름은 음모론을 더 부추기고 있어요. 2025년 일본 정부는 두 차례 비축미를 풀었는데 비축미 규모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 푸는 양이 21만 톤 정도라 국민들의 비아냥은 들었습니다만 문제는 그 비축미를 일괄 낙찰받은 것이 바로 JA라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비축미를 특별히 싸게 푼 것도 아니고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한 비축미를 풀면서 가격 제한도 따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게다가 비축미는 표실에서 전매를 막는 게 원칙인데 이번엔 비표시로 풀어서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이러면 무슨 상황이 벌어지냐? 비축미를 JA가 원하는 가격에 되팔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JA는 쌀값이 오른 상황임에도 이 쌀을 시장에 풀지 않고 있죠. 왜 그럴까요? 연말이 되면 정부가 잉여 고물을 매입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 쌀을 시장에 풀면 전체 쌀 가격이 내려가겠지만 이걸 연말까지 쥐고 있으면 쌀의 시장 가격은 더욱 올라갈 테고 그러면 정부의 매입가도 자연히 올라간다는 논리죠. 정부의 매입가는 시장가 대비 일정 금액으로 이루어지니까요. 결국 이런 복합적인 상황으로 인해 일본의 쌀값은 폭등했습니다. 업자들이 한국 쌀의 관세가 400%대인데도 앞다투어 수입해서 팔고 한국 쌀의 품질이 우수한 데다 가격도 싸기 때문에 없어서 못 팔고 있죠. 이런 상황이 이어지자 일본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관세 장벽을 재검토하고 미국산 쌀 수입을 늘리겠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글쎄요, 이게 과연 쉬울까요? 앞에서 일본 국민들은 이 사태의 이유를 정책 실패 및 정경 유착이라 보고 있는데요. 정책 실패는 정부도 인정한 부분이고 정경 유착은 뭐 인정하지 않겠죠. 다만 이 두 가지가 사실이라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JA와의 정경 유착, 카르텔이 문제라면 정치가들이 쌀 가격이란 JA의 기득권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2025년 7월엔 차면 선거가 있으며 만약 그때 결혼이 생겼다면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한꺼번에 열립니다. 현재 과반을 차지하지 못한 일본의 자민당, 공천권이 무기인 자민당에게 선거는 정말 중요한지라 JA를 쉽게 건드리긴 아무래도 어렵겠죠. 그렇다면 7월 선거가 끝나면 쌀값이 정상화되는 걸까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일본의 국회의원은 지역의 대표성을 띈다고. 의원직을 세습하는 일본에서 지역의 이권을 대표하는 것은 가문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즉 2027년, 2028년의 선거의 이권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이러니 보통 기업이라면 정부가 직접 휘두르는 일본이 JA만큼은 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2025년, 2026년에 풍년이 들면 쌀값이 내려갈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일본의 쌀값은 2023년부터 올랐죠. 공급 문제가 생겨 폭등했을 뿐 쌀값은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올랐습니다. 이쯤 되면 일부러 이런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지 않나요? 실제로 현재 일본 JA는
지금 쌀값은 정상화된 것이라는 광고를 하는 중입니다. 즉 해결책은 이 사태로 인해 표가 떨어질 것 같다는 확신이 자민당에게 들어야 하고, 이에 따른 자민당의 정책을 JA가 이권을 포기하고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의식주의 필수 요소 중 하나가 독점된다면 국민이 피해를 본다는 점. 지금까지 민영화된 우편, 지하철, 수도, 전기 등의 서비스 대금은 한번 오른 뒤에는 절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쌀도 이에 합류하여 일본은 43년 만에 최대 엔겔 지수를 기록하고 있죠. 둘째, 지나친 보호정책이 오히려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이유는 보조금 살포가 원인이기도 하니까요. 셋째, 식량 안보라는 명목하에 이루어진 정책이 식량 위기를 초래했다는 사실이죠. 국민들이 쌀을 사기 힘든 식량 안보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일본의 쌀값이 내려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본은 프리미엄 쌀 중심의 정책을 펴서 생산 단가가 높으며 농촌 인구가 고령화되어 농사지을 사람이 점점 부족해지는 상황이라 생산 단가를 낮추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이죠. 즉 이번에 정부 정책이 화룡점정이었을 뿐 일본이 식량 세국을 하는 한 쌀 가격이 내려갈 일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일본의 쌀값 폭등 사태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정치, 사회, 역사가 복잡하게 얽힌 총체적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째 남일 같지는 않단 말이죠. 이상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